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흘 연속 충북을 방문해 단양에서 영동까지 농촌 시군을 훑었습니다. 사법살인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을 정조준했습니다. 무료 배달 경쟁 속에 배달 플랫폼만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수수료에 고통받는 배달업계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독거노인과 1인 가구가 찾아와 무료로 라면을 나누는 공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북을 사흘 연속 방문한 가운데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을 종주했습니다. 충청권 공략과 함께 이 후보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하며 사법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써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흘 연속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나 상징적 장소 대신 전통시장과 농촌 현장을 누비며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경청 투어입니다.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을 종주하면서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을 공략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말라 죽게 생겼다면서 지방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이격 개수를 만들든지 소외 개수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20, 30%를 더 주든지 10%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진정 공정한 나라죠. 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을 겨냥해 살아남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법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당함을 호소했는데 간첩 혐의를 뒤집어써 사형을 당한 조봉암 진보당 당수와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뒤집어 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내란에 이어 한덕수 최상목 대행을 2차 내란, 대법원 판결을 3차 내란에 빗대며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내란이 진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북 증평과 보은, 옥천과 영동, 충남 금산까지 하루 동안 충청권 4개 지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 자산현물 ETF 도입과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구직급여 지급 등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덕의 산불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대구와 경북 지역 일정에 나섰지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해 후보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3차례나 했느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김영한 충북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글을 올려 후보 단일화가 국민들의 일치된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125건의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의 요구 현안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와 오송 K바이오 스퀘어, CTX 조기 완공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8조 원 규모이며 충청북도는 이를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정당과 후보자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선 조직 정비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북도가 요구한 현안을 포함한 핵심 지역 공약을 개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운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 시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료 배달 경쟁 속에 배달앱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식점주와 배달기사들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불만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김영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4년째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는 기란샘 씨.
시간당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근무 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건당 3,000원으로 웃돌았던 배달료가 2,000원 선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연료비 같이 배달에 꼭 필요한 비용을 빼면 최저임금을 벌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한 시간에 9건, 10건 배달해야지 그 최저임금 이상 번다고 되는 구조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더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배달 앱을 쓰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마다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점의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얼마 전부터는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평균 그냥 40을 팔아도 혼자 하니까 해도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똑같은 매상을 팔았다 한들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기본 중개 수수료의 각종 명목의 광고료, 여기에 쿠폰과 할인 행사까지. 점점 복잡해지는 수수료 체계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를 팔아도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나갔는지 모르고 계산을 해보면 남지도 않고 손해가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결국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던 한 배달덮밥 사장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전쯤 문을 닫았습니다. 45%로 떼가더라고요. 배달의 그 어플에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주주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돈 벌어서 거기다 상납하는 거야. 그 짓을 왜 하고 있냐고. 독과점 업체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배달앱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반이 넘은 충청북도의 먹개비 매출액은 2021년 94억 3천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6억 9천만 원으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객들한테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되는 거거든요. 공공의 영역에서 키우고자 한다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 배달기사들과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처럼 최저 배달료를 도입하고 수수료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올해 청주 채용박람회가 오는 22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됩니다. 세대 간의 경험이 만나 더 큰 내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반도체와 바이오, 식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8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0일까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행사장 현장 등록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독거노인을 포함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료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봤더니 배고픔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물론 기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점심시간, 익숙한 듯 그릇을 꺼내 원하는 라면을 고르고 기계에 올립니다. 3분 만에 뚝딱 끓여지는 라면 한 그릇. 단무지와 김치를 곁들여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합니다. 충주 종합사회복지관이 충주시 지원을 받아 마련한 충주시 나누면이라는 공간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와서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왔어요.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짜파게티 같은 거, 신라면 같은 거. 개장 후 지난 50여일 동안 찾은 사람만 하루 평균 130명 남짓. 몸이 불편한 장애인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은 물론 인근 초등학생까지 하교 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식사는 아니지만 찾는 사람들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자발적 고립이나 운둔형 위기가구 등을 발굴하는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큰 의미가 되지, 그것도. 여기서 못 보던 사람도 여기 오면은 만나면 또 강장식으로 되니까 서로 인사하고 라면 먹고 그래요. 라면은 정기 후원처 기부로 제공되는데
50일 동안 라면 6,000개와 김치 270kg 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많은 짜장라면 같은 품목은 수급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충주시에도 저희들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는 업체가 좀 종종 있는데 그것으로 좀 부족한 상황도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복지관은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라면 기부 챌린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까지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이륜차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과 번호판 미부착 등을 비롯해 화물차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급격한 차로 변경 등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충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이 5월과 6월에 집중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이륜차와 화물차 관련 사고가 56%를 차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은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이 될지 기대하고 있고 자치단체들은 구매 혜택과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1조 원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집행기간이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 원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저희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드시다거나 아니면 뭐 옷을 구입하신다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지역화폐에 부정적이었던 대전시도 예산 마련 방안과 함께 캐시백 비율, 지역화폐 사용 업종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자체 추경을 거치면 7월부터는 지역화폐 사용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시 재정 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해서 긴밀하게 지금 관련 부서와도 소통하고 있고 우리 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소비 진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지역화폐를 쓰지 못했던 시민들도 반깁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 지금 힘든데 그 카드로 사용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예산을 써가며 지역화폐를 유지해왔던 세종시를 비롯해 충남 일부 시군도 할인이나 구매 한도 확대 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결과 무려 900건에 가까운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관위를 대상으로 셀프 내부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선관위에 대한 사회의 여러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결과 지난 10년 동안 경력 채용 과정에서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전수조사 의지를 밝힌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대전과 충북 등 전국 시도선관위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정부 공개 청구도 거부했습니다. 감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부로 유출돼 알려진 충북 선관위의 지난해 감사 결과만 봐도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습니다. 선거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제 절차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횟수만 660건, 금액은 무려 2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드러난 상시적인 내부 비리에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선관위의 태도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그런 거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건 그 기관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취지와 무색하게 선관위의 비리 실태와 후속 조치 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의뢰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3년 12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